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 그리고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2016년 5월 시험부터 토익 시험의 유형이 바뀐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토익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또한 새로운 토익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실 거라 믿습니다. 각 파트별 문제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등장 소식에 아마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토익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토익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1982년입니다. 그리고 무려 24년 동안 실시되다가 2006년 5월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행 토익으로 그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 5월까지는 순수한 미국식 발음을 가지고 있는 성우들에 의해서 녹음된 음원들만 가지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부터 뉴 토익이 실시되면서 그 이전의 토익을 구토익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영국식 그리고 호주식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우들이 등장한 것과 더불어 파트별 문제 구성 비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6년 5월에 뉴 토익이 시행되고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2016년 5월 29일 정기 토익부터는 신토익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의 유형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기관인 ETS에서는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기존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시험의 유형이 바뀐다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커스 훌륭한 연구진들과 선생님들이 이미 새로운 유형에 맞춰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토익의 각 파트별 문제수의 변화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각 파트별로 변화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전까지 구토익이라고 말씀드렸던 토익에서는 파트 1의 사진이 무려 2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까지는 20장의 파트 1, 그리고 파트 2는 30개로 동일했고, 파트 3 30개로 동일, 그리고 파트 4의 문제가 20개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뉴토익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문항수가 바뀌었지요. 이번 2016년 5월부터는 한 번 다시 변화가 있습니다. 파트 1, 2의 문제수가 줄어들었는데, 사진을 묘사하는 10장의 파트 1이 2016년 5월 29일부터는 6장으로 4장이 줄었습니다. 즉 문제가 6개의 문제로 4문제가 줄었고요. 파트 2의 30개의 문제가 25개로 바뀌면서 문제수가 역시 보시는 것처럼 5문제가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파트 3에 나와 있는 30개의 문제가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39문항으로 무려 9문항이 늘어나고, 그리고 파트 4는 보시는 대로 그대로 30개의 문항으로 문항수가 유지가 됩니다. 시행되는 시간은 45분 동일하고, 배점 역시 495점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제 파트별로 조금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10문제던 파트 1이 6문제로, 30문제던 파트 2가 25개의 문제로, 그래서 전체 40개의 문제를 구성하던 1, 2가 이제 31개의 문제로 문제수가 조금 줄었고, 그 줄은 9개의 문제가 파트 3로 넘어가는 거 이해는 쉽게 되시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기존에 나오던 문제에서 난이도가 평이한 것들을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10개의 사진에서 6개로 사진을 줄이는데 제일 어려운 거 4개 안 내고 쉬운 거 6개를 낼 리가 없겠죠. 누구나 다 맞는 거, 평이한 문제들 4개 없애고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정도 되는 거 6개만 딱 몰아서 내겠다는 의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트 2도 마찬가지지요. 30개의 문제를 25개로 줄였는데 제일 어려운 거 5개 뺄 리가 없잖아요. 가장 평이한 것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들 5개 줄이고 얘도 난이도를 조금 높이겠다. 그래서 단점이라 그러면 출제되는 문항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된다는 게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장점이라 그러면 역시 문제의 유형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기존에 공부하시던 방식대로 그대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난이도만 조금 올라갈 뿐이지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건 없고요. 문제는 이제부터 정리하게 될 3, 4가 문제인데, 파트 3 먼저 보겠습니다. 문항수가 기본적으로 30개의 문제였는데 39개의 문제로 9개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 4가지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대화의 질문의 구성 자체, 대화, 그 내용의 구성, 틀의 구성, 그리고 질문의 유형 자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타이틀만 먼저 보고 갈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대사량은 짧아지고 대화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지. 두 번째는 두 사람의 대화 외에 아주 획일화되어 있는 남녀 두 사람 또는 남자 어쩌다 한번 여자의 대화로 구성되던 두 사람의 대화가 모든 대화문을 구성했었는데 이젠 3명 이상의 대화가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존엔 없던 질문의 유형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는 이런 질문이 정기토익 3, 4에 나오지가 않았는데 새로운 질문의 유형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각자료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래프나 표 같은 걸 보면서 문제와 그 표를 같이 봐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타이틀만 얘기하니까 그냥 조금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지요.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대사량이 짧아지고 대화의 횟수가 늘어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존의 정기토익에는 대화가 무조건 넷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대화의 시작을 남자가 먼저 시작해서 남자, 여자 대화가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자가 먼저 시작해서 여자, 남자 공통적으로 2번씩 대화를 주고받거나 최근 토익에서는 난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대화의 길이를 좀 짧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동안에 답 3개를 찾아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이렇게 딱 4가지로만 틀에 박혀있는 대화문이 이제는 이렇게 대화를 3번씩 주고받으면서 전체 대화의 횟수가 6번 대화의 양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대화의 길이 자체가 늘어나진 않는데 그걸 더 잘게 쪼개서 실제 대화와 더 가깝게 얘기를 해나간다는 거죠. 정말 쉽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한번 써놓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동안의 토익이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위층에 사무실 새로 공사한 거 보셨어요? 시설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창문 전체를 통유리로 만들어서 전망이 되게 좋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예, 저도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케팅 부서가 위층 사무실로 옮길 거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저희 부서 매니저가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마케팅 부서에 직원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회사의 실적이 좋은 게 틀림없나 봐요. 이렇게 직원들 더 뽑고 사무실을 이렇게 확장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건데 약간 뭐라 그러냐면 연극부에 갓 들어간 신입 연극 단원들이 자기들끼리 구성한 대화를 가지고 듣는 사람 약간 오글거리는 대화죠. 이 사람은 대화 다 끝날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대화 다 끝나면 자기 얘기 막 하고 너무 뭐 좋은 대화지만 그동안의 대화는 실제 대화는 약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더 빠르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위층 사무실 새로 공사한 거 봤어요? 예, 봤습니다. 좋던데요, 시설이? 그쵸? 창문을 통유리로 만들어서 전망도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아니, 어느 부서가 그쪽으로 옮긴대요? 우리 부서가 옮겨가면 되게 좋을 텐데. 저희 매니저가 그러는데요.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마케팅 부서가 옮긴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마케팅 부서에 공간이 부족하대요. 좋겠네요. 사무실 확장하는 걸 보면 회사가 실적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대화의 길이가 길어졌나요? 제가 요거 워드 파일에 옮겨놓고 단어수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단어 조회하는 거. 18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찍어보니까 183개예요. 단어수가 6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길이는 똑같은데 대화 수가 더 많아진 거죠. 이런 식의 대화가 앞으로는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걸 하나 먼저 큰 차이로 정리를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화하면 약간 어색하지 않으세요? 야, 너 이번에 MT 갈 거냐? 이번 MT에는 무슨 교수님도 간다 그러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갈라 그러는데 나도 가야지. 교수님도 간다는데 나도 갔으면 좋겠다. 작년 MT도 되게 재밌었는데 올해 MT도 기대되지 않냐? 그랬더니 걔가 정말 기대돼. 이제 어색하단 말이에요. 진짜 자연스럽게 가려면 야, 너 MT 가냐? 가려고. 너는? 나도 가야지. 야, 교수님도 간다는데? 교수님도 간대? 교수님 가면 재미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실제 생활과 더 흡사한 대화라고 그들도 느꼈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토익을 이렇게 바꾼다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시죠. 두 사람의 대화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죠. 만약에 회사에서 3명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면 이 둘만 얘기하면 얘는 옆에서 계속 쳐다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3명이 대화를 나누는 적도 있겠죠. 회사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중간에 얘가 끼어들어오면서 맞아요. 저도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제는 등장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2명, 남자가 1명. 그래서 대화의 반복되는 횟수는 총 7번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뭐 이게 꼭 여자 2명에 남자 1명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A, 남자 B. 그래서 미국 남자 하나 나오고 호주 남자 하나 나오고 중간에 미국 여자 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딱 들어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죠. 기존에 있던 토익에서 남자가 대화하는 대화들이 1년에 한 2-3번 나왔거든요. 여자가 대화하는 대화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남녀가 대화하는 게 아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실시하던 토익에서 남자 대화하는 대화가 딱 정기 토익에 나오고 나면 하이커스 토익 게시판에 글이 난리예요. 난 파트 4인 줄 알았음. 어떻게 혼자서 계속 떠들음? 파트 3인데? 알고 봤더니 그 두 명이에요. 그래? 목소리 거의 비슷하던데? 이렇게 나오는 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준비하는 사람이 이따 한번 들어보시겠지만 인트로 자체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이렇게 나오면서 3명의 스피커들이 얘기하는 대화를 참조하세요. 이런 게 인트로로 나오는데 잠시 후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젠 셋이 대화하는 대화문이 등장을 하겠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기존에 없던 질문의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원래 정기 토익에 안 나왔는데 자, 세 문제만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만 잠깐 봐주시죠. 문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conversation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는 거죠. 기존에 토익 준비하시던 분들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보셨죠. 그 첫 번째 문제에서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뭐에 대해서 디스커싱하고 있나? 얘네들은 뭐에 대해서 talking about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 이 대화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 맨날 보던 문제입니다. 요거 좀 잠깐 보시죠. 왜 남자가 말했습니까? What a surprise. 왜 남자가 What a surprise. 이런 건 정기토익에서 본 적이 없는데 남자가 왜 What a surprise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도 먼저 잠깐 보시죠. 이 imply 문제도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정기토익에서 계속 보시던 문제들이에요. 여자가 그 사무실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나, 무엇을 언급하나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주어로 끌고 나가면서 그 사무실이 어쩌고 저쩌고다. 그 사무실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 딱 새로 보는 문제는 이거 하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등장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남자가 What a surprise. 좋은 거 하나는 남자 입에서 What a surprise는 나오겠네요. 문제가 그거니까 남자가 왜 What a surprise 말하나? 그럼 대화 중에 남자 입에서 What a surprise라는 게 아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기를 보면 이게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 What a surprise의 진짜 미닝을 딱 잡고 보기를 보다가 What a surprise라는 표현은 이 뜻밖에 안 돼 하고 답을 하나를 찾을 수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건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는데 이 대화에서 이 화자가 진짜로 언급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날카롭게 잡아낼 수 있는지 너무 완벽한 구어체 표현에서 얼마나 이걸 잘 잡을 수 있는지 우리말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냥 잘한다 라는 그 세 글자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잘한다인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이면 너무 깜짝 놀란 의미로 쓰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뭘 하는 거 보고 야, 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얘가 이걸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는 놀랐다는 거죠. 진짜 깜짝. 야, 너 잘한다 그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매니저가 어디 외출하고 딱 들어왔는데 밖에서 볼일 보고 딱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앉아서 막 닭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사무실에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잘한다. 이건 상대방에게 무슨 경적을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려는 그리고 사실은 좋은 표현이 아니죠. 잘한다. 뭐 하냐? 지금 사무실에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잘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격려하거나 북돋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나오면 이 복이 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진짜로 이거 한 3일만 이 마감일을 좀 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오더니 이거 내일까지 내래요. 3일 후에라고 내가 기껏 얘기해놨는데 내일까지 꼭 보고서 내래요. What a surprise.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거기서 원하는 건 남자가 준비하는 더 많은 시간을 원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고 진짜로 인상 깊었으면 What a surprise. B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니저가 진짜로 뭐 말도 안 되는 이걸 딱 주고 이걸 갖고 와서 일을 한번 해보래요. 정보를 주지도 않고 해보래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갖고 누구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때 What a surprise 이렇게 얘기하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와요. 아니면 혼돈될 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 한번 제가 대화를 들려봐 드릴 테니까 듣고 나서 남자 입에서 What a surprise 분명히 나올 텐데 내 쪽에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잡으셔야 돼요. 그 표현 하나만 갖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대화의 맥을 정확하게 잡고 내려가야 what a surprise 이거구나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자, 나머지 두 문제는 놔둘 테니까 요거만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일단 인트로에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원래 정규 토익은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근데 뒤에 뭐가 더 붙죠?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남자는 한 명이 나오겠죠. The man 하면 남자가 두 명이 나오면 the man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변칙적으로 이 말을 하는 그 남자 둘이 나오는데 What a surprise라는 말을 하는 남자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with three speakers 하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예상할 수 있는 기본 패턴은 여자 둘에 남자 하나다. 이렇게 출발하실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이 더 시행되면 시험을 준비하는 더 탄탄한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이 아니면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 같은 것들에 대한 연습이 되시겠지만 일단은 자 다시 갑니다.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Our new director has been here a month, and I still haven't spoken to him one-on-one. Have either of you? Actually, yes. We met yesterday to discuss marketing strategies. He had some fantastic ideas. Sounds like he made a big impact on you. On me too. He dropped by my team's brainstorming session, and he's really something. What a surprise. It was a relief, too. Maybe morale will finally start improving around here. I sure hope so. Well, now I really can't wait to meet him. 아마 저보다 조금 빠르셨으면 제가 이걸 컬러를 바꿔드리기 조금 전에 이거다 하고 잡으셨으면 아주 날카롭게 잡으셨는데 새로운 디렉터가 이 회사로 왔죠. Our new director has been here a month. 벌써 한 달 됐나 보죠? Our new director has been here a month, and I still haven't spoken to him one-on-one. 하지만 아직 1대1로는 이 디렉터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먼저 얘기하는 woman A가 Our new director has been here a month, and I still haven't spoken to him one-on-one. Have either of you? Have either of you, 너희 둘 중에 누구는 Have either of you spoken to him one-on-one? 이렇게요. 너네 둘 중에 누군가는 그 디렉터하고 직접 얘기해 본 적 있니? Have either of you? Actually, yes. 목소리 바뀌는 거 느낌은 좀 있으시죠? 이게 느낌이 없으면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자 하나인데? 이러시면 큰일이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들려봐 드릴게요. Our new director has been here a month, and I still haven't spoken to him one-on-one. Have either of you? Actually, yes. We met yesterday to discuss marketing strategies. He had some fantastic ideas. 오, 좋은 아이디어가. Sounds like he made a big impact on you. 야, 너한테 굉장한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어제 만났는데요. 아이디어 진짜 좋아요. 그 새로운 디렉터. Sounds like he made a big impact on you. On me too.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He dropped by my team's brainstorming session. 이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라는 건 우리말로 제일 쉽게 바꾸면 뭐 우리말 완벽한 우리말 아니지만 제일 우리한테 가까운 느낌으로 바꾸면 그냥 아이디어 회의지요. 이 의견을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라는 건 그냥 아이디어 회의에 drop by 들렀는데 He dropped by my team's brainstorming session, and he's really something. 이게 진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he's really something 이런 말은 진짜 물건이야 그 사람. 야 진짜 대단하더라. What a surprise. 깜짝 놀라. 야 그동안의 이사들은 그냥 타이틀만 이사지 뭐 아이디어도 없어. 맨날 와갖고 직원들 닥달만 하고. 와 근데 그 사람 진짜 물건이야. And he's really something. What a surprise. 그래서 이런 걸 듣고 나서 이런 걸 잡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대화의 맥이 완전히 잡혀와서 What a surprise 하고 나왔을 때 와 정말 인상 깊었다. 강한 인상을 받았다. 혹은 감명받았다. He was impressed. 이런 걸 잡아 나가셔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하나 더 보시죠. 그래프나 표를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문제만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보이게 될 텐데 2016년부터 Look at the graphic. 이 표나 그래프를 보시고 When will the woman give a presentation? 여자는 언제 프레젠테이션을 할까요? 이것도 역시 더 지나다 보면 방법이 좀 찾아지시겠지만 설마 여자가 언제 프레젠테이션 할까요? 라는 문제를 읽어놓고 그럼 프레젠터가 4명이니까 여기서 남자 이름 지워나가야지. 그럼 여자 이름 하나 찾아갖고 이 여자가 언제 하는지 답을 찾아야지. 이런 게 듣기 문제에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표를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리스닝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리딩에서 나오는 문제고 이 표를 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 표랑 듣기랑 같이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라는 건데 괜히 이게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션을 갖다 이걸 지운단 말이에요. 션이라는 여자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션? 이건 남자 아니야? 지워. 프래니 여자 이름 되나? 브랜든 여자 같고 해리엇 뭐 이러고 혼돈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화에 시작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Questions 30 이건 놔두세요. 문제의 틀이 이렇다는 거니까 지금 이걸 같이 보고 계셔야 돼요.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느낌이 좀 다르죠?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표가 문제지에 나옵니다. 이 세 문제하고 예전엔 이런 표를 보여주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표가 이제 문제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찾는 건데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Fr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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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put together the schedule for our meetings on office. 금요일이구만. 설마 그렇게 안 나오겠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자,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갑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이 대화문에 표가 나와 있을 때 3명 이상이 대화하는 대화는 아마도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 표와 문제 3개가 나와 있다면 이 대화는 2의 대화. 대신 대화는 4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6번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암시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프라이데이가 아니라면 언제일까요? 자 표도 보시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단점이라면 일단 봐야 될 게 그냥 느낌상으로 많아진 것 같은 거. 문제 3개 보기 12개 그리고 표까지. 장점이라 그러면 표와 맞물려 있는 건 보기가 길 수 없다는 거.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표와 맞물려 있는 건 보기가 길어질 수가 없겠죠.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골라내는 거니까. 자 갑니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list. Franny, I've put together the schedule for our meetings on office safety, and you're down to present this Friday. That's plenty of time for you to prepare, right? Normally, yes, but 2 of my staff members are out sick all week. Oh, I didn't know that. Yeah, so the team's been struggling just to keep up with our normal workload. I haven't even begun creating the fire drill slideshow yet. In that case, I'll have you and Harriet swap presentation days. I know she's ready to go. Great, Brandon. That should work. 답이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사무실 안전에 관한 미팅에서 각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스케줄을 이 남자가 짜놓았는데 이 프레니가 원래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프라이데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지금 회사 부서에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가 하는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너네 부서에 일이 너무 많아져서 네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구나. I'll have you and Harriet swap presentation days. 그럼 잡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자 이름이 프란이라는 걸 알고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남자가 그런 경우라면 In that case, I'll have you and Harriet swap presentation days. swap은 뭔가요? swap, swap은 바꾸다, 나누다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럼 너하고 해리엇을 In that case, I'll have you and Harriet swap presentation days. I know she's ready to go. Great, Brandon. That should work. 그래서 그럼 되겠네요. 정답이 Question 빵! number- 이렇게 해서 Tuesday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문제들이 이젠 등장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어렵게 좀 느껴지죠? 자, Part 4로 한 번만 가보죠. Part 4는 문항수가 30개에서 30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지만 역시 2가지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Part 3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던 질문의 유형이 등장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남자가 뭘 의미합니까? 남자가 얘기했을 때 Look at it this way.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잡아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건 듣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는 어떤 답이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대화를 들으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가 3하고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Part 4에 이런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Look at the graphic 하고 나와 있어서 회사에 가장 인기 있는 퍼퓸 가격 얼마입니까? 근데 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보고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퍼퓸이 뭔지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 지문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퍼퓸 어느 건지 듣고 잡아라.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찍어내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834는 문제하고 보기를 미리 정확하게 읽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문제하고 보기만 정확하게 읽어놓고 정해진 틀 안에서 정답을 찾아 나갔는데 이젠 문제하고 보기만 정확하게 미리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나 표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대화나 지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토익 문제를 풀어나갈 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이해도와 빠른 순발력을 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2016년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토익의 변경된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맛보기로 풀어보셨는데 분명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구어체가 나오고 대화 내용에서 화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맞출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더욱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아질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만큼 같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야구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시속 120km부터 160km까지 다양한 변화구와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와 그냥 평범한 타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하죠. 만약 타자의 경우에 상대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시속 160km의 빠른 공을 훅 보게 되면 깜짝 놀라 당황하겠지요. 아마 배트를 휘두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투수가 이번에 160km의 강속구를 던질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마도 타자는 빠른 공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2006년에 토익이 새롭게 바뀐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 당시에 토익을 준비하시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바뀐다고 하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영국 또는 호주 성우들이 녹음을 한다고 하지. 하지만 그때도 해커스와 해커스에 있는 선생님들이 치밀한 준비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해커스에서 새로운 토익 시험을 편안하게 준비하셨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해커스에서는 새로운 토익 유형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비법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점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의 유형이 바뀌기 전에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유형으로 바뀌기 전에 빠르게 토익을 끝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검증된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 교재와 해커스 어학원 그리고 인강으로 토익을 빠르게 끝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철저한 분석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들을 통해 최단기간 토익 정복의 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토익을 단기간에 끝내고 점수로 증명하는 해커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커스와 함께라면 토익 시험 유형이 변경되기 전에 빠르게 토익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긴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커스 학원 그리고 해커스 인강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